그러나 또다시 새로운 일이 일어나 내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그해 6월 나는 결혼을 했다. 나의 결혼, 그 간호원이 신부였다. 그러나 결혼은 당면하고 있던 나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나 혼자뿐이 아니라 내 처를, 훗날에는 내 자식까지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 결혼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한 데짜 별로 의미는 없을 것이다. 18개월 동안 런던의 여러 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거처를 옮겨야 했다. 부인과 가정을 가졌다는 새로운 안정감 속에서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남는 시간의 전부를 니체와 19세기 말 런던에서 많은 부녀자를 죽여 시체를 난도질했던 잭 더 리퍼를 모델로 한 아웃사이드를 쓰는 데 바쳤다. 그 18개월이 지나서 내가 새 집을 찾는 동안 우리는 임시로 헤어져 있었는데 이 별거 시간이 길어져 나는 집을 찾는 것보다는 소설이나 희곡을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때 나는 풀렘의 어느 병원에서 운반 부위를 보고 있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환자를 병실로 차를 태워 옮겼다가 죽은 것을 시체실로 운반하는 이 일이 실정이 나서 나는 다시 파리로 건너갔다. 그러나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문제는 이듬해 런던에 돌아올 때까지는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직장도 바꾸었다. 세탁소, 사무실을 두 군데나 옮겼고 플라스틱 공장, 그리고 유명한 레스토랑, 라이온즈 코퍼레이션의 연쇄상가 등. 그러나 어느 날은 내가 생존을 위한 최저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 수입은 일주에 5, 6파운드, 그 중에서 30실링이 방세, 약 2파운드가 식비, 그 나머지는 처에게 송금하거나 교통비로 썼다. 이 중에서 필요 불가결한 것은 식품비뿐이라 생각했다. 30실링이면 천막을 살 수 있고 자전거가 있으면 교통비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텐트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적어도 여름 동안엔 집 문제를 해결시켜줄 명안인 것 같았다. 즉시 새방을 뛰쳐나와 내가 나왔다기보다는 의견 충돌로 집주인에게 쫓겨난 것이지만 텐트를 샀다. 그러나 일자리를 당장 그만두지는 않았다. 웨트스톤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시간 외 노동을 해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공장 맞은편 골프장에다 천막을 쳐서 집세를 절약했다. 그렇지만 날마다 천막을 치고 또 접는 것이 불필요한 노력임을 알았다. 방수가 된 침대를 샀고 이부자리와 소지품을 넣는 군용 배낭과 짐바지가 있는 자전거를 샀다. 그 후 2주일 동안 나는 한 주일에 2파운드 내의 진출 범위 안에서 몇 달 동안 일하지 않고 지낼 만큼 많은 돈을 모았다. 그래서 골프장으로부터 햄프스터저 히스로 숙소를 옮기고 날마다 대형 박물관에 나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했다. 굳은 결심으로 소설 잭 더 리퍼의 방대한 원고를 출판할 수 있게 정리했다. 그 당시 박물관 도서실 직원이었던 앵거스 윌슨은 내가 쉴 새 없이 글을 쓰는 것을 보자 완성하면 원고를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출판을 알선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숙을 하는 것은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나는 한밤중이 지나지 않으면 숙소인 히스로 가려 하지 않았다. 쌍쌍의 남녀들이 그 부근을 지나다니기 때문이다. 경관도 거기를 순찰하지만
이따금씩 후레쉬로 사방을 비춰볼 뿐이었다. 언제나 희서의 아침은 고요했다. 나는 때로는 10시까지 아침잠을 자다가 머리맡에 와서 냄새를 맡고 있는 개들 때문에 놀라 깨고는 했다. 보통 아침은 헤이브스덕 힐에 있는 버서 운전자들의 실비 식당에서 먹었다. 거기의 빵과 고기국은 파격적인 염가였고 커다란 잔에 가득 담은 차 한 잔에 불과 2.5펜스였다. 도서관에서의 하루는 잠깐 사이에 지나 버리지만 저녁 낮은 곤란하기 짝이 없었다. 8시만 되면 모든 도서관이 문을 굳게 닫으니 그때부터 잠잘 때까지의 시간을 따뜻하게 보낼 곳이 없었던 것이다. 마침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레스터에서 만났던 한 아가씨가 그 당시 런던에 와 있었다. 그녀는 내 책을 모두 보관해 줬을 뿐 아니라 때로는 저녁을 대접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염치 없게 매일 저녁을 얻어먹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동정과 도움은 한없이 고마운 일이었지만 한편 자전거에 침구를 싣고 런던 거리를 다닐 때는 늘 불안과 피로를 느끼기 마련이었다. 아무데도 찾아갈 곳이 없고 밤에 잘 곳도 없으며 책을 읽을 곳조차 내게는 없다는 것이 몹시 이상한 기분을 자아내게 했다. 더욱이 그 아가씨의 하숙집 주인은 내가 자주 드나드는 것을 몹시 싫어했고 내가 목욕실을 쓰지 못하도록 10시 넘어서는 나를 집에 두지 말라는 분부를 내렸던 것이다. 그 해 여름은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지낸 날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2, 3주일 동안 직장에서 고된 일을 해야만 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